안녕하세요. 오늘 레케노라 임상 3상에 대한 탑라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발표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먼저 다 조용히 해라. 그냥 다 조용히 해. 이제 조용히 해. 설명회 열어서 공개적으로 질문 받고 발표하고 그냥 이제 다 조용히 해!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고대 구로병원에서 흉부외과 의사가 이제 안내문을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좀 가슴이 좀 울컥한 게 좀 참았던 그런 부분이 일상과 이상에서 참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약에 대해서 효능과 안정성에 대해서도 너무나 큰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이 3상 임상 3상입니다. 대규모 1300명이 넘어가는 임상 대규모 임상에서 모든 논란을 노이즈를 종식시키는 그런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케노라 전체 임상 디자인 조기 치료에 중점을 둔 디자인의 임상 3상까지 완료. 1상에서 건강한 피험자 그리고 경증 피험자 50명 그리고 2상에서 327명 그리고 3상에서 1315명 진행되었습니다. 모집 대상을 보면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중증으로 산소치료를 요하지 않은 환자이면서 7일 이내 투약이 증상이 발현된 지 7일 이내 이 모집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내용은 루마니아, 멕시코, 미국 등 13개 국가 사이트에서 1315명 투여 용량 40ml로 고정이었어요. 임상 2상에서는 40합 80 두 가지로 진행됐는데 40으로 픽스를 시켰고요. 3상에서. 그리고 투여 시간은 2상에서는 90분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3상에서는 60분으로 픽스시켜서 정맥수다 투여로 됐고요. 그리고 이제 호흡기나 비인 뒤에서 바이러스를 검체를 채취를 했는데 이게 D하루 3일, 7일, 10일 14일, 21일, 28일 총 7회에 걸쳐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농도가 감소하는지 플라시보와 같이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레케노라의 글로벌 임상 3상 디자인은 4가지 평가지표로 정리가 되겠죠. 크게 2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비율, 이 첫 번째 카테고리 제일 중요하겠죠. 치료제의 본래 목적이죠. 두 번째 임상적 증상 개선 시간, 이 2가지 카테고리로 정리가 돼요. 이 2가지 카테고리에서 첫 번째 고위험군 환자만 따로 빼서 경증에서 중증으로 전환되는 비율 첫 번째, 두 번째 전체 환자에서 고위험군 환자와 일반 환자 포함해서 경증에서 중증으로 전환되는 비율 둘, 세 번째 고위험군 환자에서 임상적 증상 개선 시간, 네 번째 전체 환자에서 임상적 증상 개선 시간, 요 4가지 평가 지표로 수행되었습니다. 고위험군 환자는 중증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죠. 그 기준을 봤더니 나이가 50세 이상, 비만, 고혈압, 천식, 1형 또는 2형 단뇨, 그리고 만성 관질환, 면역, 결핍, 암치료, 골수 또는 장기 이식 여러가지 지금 위험 증상을 가지고 있는 대상 중에서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 그런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고위험군 환자의 비율이 약 67%, 일반 환자 33%. 오늘 탑라인 발표는 고위험군 환자의 포커스를 맞췄죠. 추후 이 33%에 대한 데이터는 따로 발표하기로 했죠. 나이를 봤더니 레케노라가 49세가 평균이었어요. 그쵸? 플라시보까지 포함하면 48세 위약군이죠. 그리고 성별을 봤더니 남성이 대략 52.9%, 53%고요. 여성이 47%였습니다. 백인이 인종별로 봤더니 백인이 85.8% 압도적이었죠. 유럽에서 대부분 임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 백인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또한 동양인을 봤더니 1%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한국에서 이미 조건부활을 받으면서 임상됐던 부분도 있고 최근에 4,500명 이상이 투여가 되면서 한국엔 또 그만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임상 3상에 대한 부분은 백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외 13.1%가 지금 인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증 환자 및 사망 환자 발생률 감소, 오늘 발표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발표를 보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즉 부산의료원에서 450명에게 레케노라가 투여되고 단 한 명만 중증으로 넘어가게 됐죠. 이 한 명 또한
어쩔 수 없이 중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실제 엑스레이 사진까지 찍어서 우리 주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즉 45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지금 중증으로 넘어갔던 이 압도적인 데이터를 임상 3상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리고 오늘 탑9 발표를 통해서 알려주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고위험 환자 대상 72%, 전체 환자 대상 70% 감소시킴. 이게 대조약 대비, 위약 대비해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이거를 숫자 그대로 이게 해석하면 조금 뭐 대부분 이해하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이게 임상 2상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 고위험 환자 대상으로 68%, 그리고 전체 환자 대상 54%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귀에 안 꽂히잖아요. 이 54%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1명의 레케노라가 투여가 되면 97명이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고 퇴원을 하고요. 집에 가고 단 4명만이 중증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이게 54%. 근데 고위험군에서는 68%. 이거보다 현저히 높았겠죠? 그리고 이 54% 기준에서 위약이 당시 103명에게 투여됐을 때 9명, 92명이, 즉 9명이 중증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9명이 중증으로 넘어갔지만 레케노라는 단 4명만이 중증으로 넘어갔다라고 해서 54%예요. 그러면 대충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68%였잖아요. 이 부분을, 그리고 54%, 다시 한번 3상에서 72%, 70%로 다시 한번 현격하게 증가시켰다는 거죠. 레케노라의 임상 3상 데이터는 정말 너무나 탁월한 데이터였다. 저는 세계 최고의 치료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핏값 논란이 있었죠. 그놈의 핏값, 통계적 유의치. 임상 2상에서 통계적 유의치를 갖고 올해를 참 많이 갈구었죠. 여기 0.05에 미달한다 그래서, 그쵸? 그런데 임상 3상에서 어떻게 나왔죠? 여기 0 2개 더 붙였습니다. 0.0001, 그쵸?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해. 임상적 증상 개선 시간을 봤더니 이게 고위험군 환자 4.7을 단축했고 전체 환자 4.9일을 단축했습니다. 또다시 임상 2상에서 전체 환자 기준 3.4일이었죠. 여기를 다시 한번 4.9일로 단축시켰다는 거죠. 임상 3상에서 보다 훨씬 더 탁월한 데이터가 검증이 되었습니다. 체내 바이러스 농도가 보면 투여하고 하루부터 파란색이 레키노라예요. 바로 좀 현격한 차이가 나죠. 이게 위약, 그쵸? 하루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계속 벌어지다가 계속 격차가 유지되죠. 그리고 10일 돼서 붙습니다. 거의 이쪽 2주 정도 돼가지고 붙는데 투여되고 나서부터 바로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만큼 위약군 대비 7일 기준 바이러스 농도가 현저하게 낮았다. 약의 효능이 너무나 탁월했다는 거죠. 요약하면 안정성에서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인가 정맥주사 과정에서 피부 발진 과정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 또한 잘 회복이 됐다고 하죠. 그리고 유효성,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중증 환자 발생군이 고위험 환자 대상 72%, 전체 환자 대상 70% 감소였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P값이 공이 2개가 더 붙었죠. 그리고 임상 증선 개선 시간은 고위험 환자 대상 4.7일 이상 단축, 전체 환자 대상 4.9일이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료군의 체내 바이러스 농도 감소 속도가 위약군 대비 현저하게 빨랐습니다. 오늘 발표의 마지막 질문사항을 좀 정리해보면 투여 범위를 좀 확대할 수 있겠냐, 이 부분은 시각처의 판단이다. 허나 회사의 입장에서 대규모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군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투여되고 있는 레케노라, 이 데이터를 현장에 계신 의료진 중심으로 협력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또 했죠. 그리고 중요했던 7개에서 8개 국가, 수출국가 아직 유효하냐, 임상 3상 결과가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최종 조율 중이다. 이 부분을 언급을 했죠. 임상 3상 결과 당연히 중요하다. 최종 협의가 아닌 조율이다. 중요한 언급을 했죠. 그리고 유효성과 안전성은 무척 중요하고 이 결과가 좋은 영향으로 예상이 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 지금 임상 3상에 대한 발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대규모 1300명이 넘어가는 임상 환자가 되는 그런 발표였어요.
그리고 투여된 환자에 대해서는 어떤 변이에 감염되는지는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정리 중에 있다. 왜냐하면 이게 확진이 되고 바로 투여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전체 환자 중 어떤 변이가 모집되면 어떤 변이 바이러스에 어떻게 작용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추후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의 오늘 발표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베트남에서, 인도에서, 비즈니스와이어, 로이터에서,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씩 잠깐씩 살펴볼게요. 셀트리온 코비드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데이터, 주식시장에서 주가 상승, 이탈리아입니다. 로마 6월 14일 셀트리온의 주가가 항치약물 긍정적인 데이터를 발표하고 상승세를 보였다. 레키노라로 셀트리온은 13개국 1315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3상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밝혔다. 레키노라는 70% 이상의 환자에서 코비드 증상을 완화하고 최근 임상 연구에서 회복 기간을 4.9일로 단축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과 유럽에서 레키노라에 대한 승인을 찾고 있으며 레키노라는 한국에서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 승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조건부 승인을 한 후 한국의 기업의 주식은 28만 1,500원으로 6% 상승했다. 로이터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셀트리온 임상시험에서 항체 코비드 치료법이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임상 3상에서 거의 5일 단축했다고 밝힌 코비드19 치료제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고 1315명, 한국, 미국, 스페인, 루마니아 13개국에서 진행됐고 기저질환인 회복기간을 4.9일 단축을 했고 오늘 5.6% 거의 동일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 효과. 서울의 베트남 통신기자에 따르면 한국의 제약회사인 셀트리온은 지난 6월 14일 회사가 생산하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레키노라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다. 베트남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EMA의 정식 승인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와이어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세히 언급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셀트리온 항코비드 단일크론 항체 치료제 레그단비밥의 글로벌 3상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 발표. 내용은 대부분 비슷하고요. 여기 보면 얘는 P값을 상당히 자세히 언급하고 있어요. P값 0.0001, P값 0.0001, 그쵸? 사망 위험을 70%까지 현저하게 감소시켜 첫 번째 주요 2차 평가 변수를 충족했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이에 대한 부분을 또 언급을 했고요. 앞으로 2020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유럽 임상 미생물학 및 감염법 회의에서 구두 세션에서 데이터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학회에서 또 한 번 발표가 되겠죠. 인도 라이브 뉴스에도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인도에서도 인디아 리포트, 그쵸? 보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안티 코비드 9 트리트먼트 세이프 앤 이펙티브 해서 코비드19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요거를 제가 사우스 코리안 드럭 메이커 셀트리온 on Monday announced positive result, 그쵸? 월요일날 긍정적인 셀트리온의 약물 결과를 발표했다. 안티바디 코비드, 그쵸? 그래서 안전하고 그리고 유효성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했고 대략 5일 동안, 그쵸? 이 부분을 감소를 시켰고 그리고 3상에 대한 발표를 했다. 번역기로 돌렸더니요, 한국제약사 셀트리온은 월요일 실험 항체 코비드19 치료제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안전하고 치료 기간을 거의 5일 단축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셀트리온 함영제 레키노라 임상 3상 결과의 급등, 미 FDA 허가 노린다. 유럽에서는 학회에서 발표가 되죠. 그쵸? 이제 종식시켜야 되겠죠? 셀트리온은 이번 임상 3상 결과를 미국 FDA, EMA 등 글로벌 규제기관에 제출해 이들 기관의 정식 품목 허가에
다가설 방침이다. 셀트리온 급등, 당초 발표보다 약효 우수. 임상 3, 톱라인 발표, 국내 허가 결과보다 효능 안정성 우수. 그래서 쭉 보니까 이번 3상 결과를 FDA, EMA 등 글로벌 규제기관에 제출해 정식 품목 허가에 한 발짝 다가설 바칩니다. 이번 임상 3상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레큐노라의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한 만큼 국내외 의료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레큐노라가 처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레큐노라 글로벌 임상 3상의 최종 결과는 상반기 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셀트리온의 주가는 급등하고 있다. 셀트리온, 레큐노라 유효성 안정성 확보, 해외 수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쵸?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셀트리온 홈페이지에 있는 보도자료에 있는 화면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한번 볼게요. 오늘 여기 나왔죠? 임상 3상 탑라인 결과 효능 안정성 입증 나왔죠? 근데 이거를 하나씩 제가 살펴봤는데 저는 정말 약간 좀 끌어오르는 무언가 있었고 회사가 명확하게 회사의 길을 우직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많은 호재가 있어요. 수많은 호재가 있는데 호재에도 주가가 못 가는 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호재들이 모여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회사의 사업 분야의 확장성, 성장성, 회사 가치의 성장으로 결국은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보이시죠? 임상 3상 결과 효능 안정성 입증, 서정진 명예회장 EY 세계 최우수 기업가상 수상. 그쵸? 여기서 이 최우수 기업가상을 수상했다는 거는 세계 4대 회계법인에서 이 부분을 수상했다는 거는 정말 많은 부분을 의미한다 생각을 해요. 회계 논란에 대한 종식, 그쵸? 적정성, 기업 가치에 대한 성장성,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저는 인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DC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 신약에 대한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확보해서 ADC 분야를 신약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국내 국산화 바이오 부품 장기 공급 계약 체결, 국내 기업과 부품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단가도 낮추지만 결국은 국내 기업과 협업해서 국내 바이오 산업을 키워간다는 거죠. 그리고 유플라이마 임상 3상 결과 유럽에서 발표했다는 그런 소식이죠. 그쵸? 학회에서. 그리고 자가검사 키트 기부했고, 그쵸?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환자 모집 완료. 스텔라라, 프롤리아, 아일리아, 아바스틴 차근차근 다 준비가 되어가고 있죠.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뉴욕, 나이지리아, 인도 변이 바이러스 중화능 확인. 대단하죠? 레큐노라주가 얼마나 많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 능력을 보이고 있는지 정확하게 항원까지 도달하는 능력이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볼게요.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레큐노라 중종지역 진출 본격화. 이게 이제 두 번째 란인데 여기도 보면 느낌이 와요. 자가검사 키트 국내 판매 개시, 코로나 항체 치료제 남아공 변이 치료 효능 가능성 확인, 그리고 글로벌 임상 3사 모집 및 투약 완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탑라인 발표했죠. 최종 발표도 하겠고 학회에서도 발표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도 우리 셀트리온의 매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아이큐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용 도네페질 패치제 식약처 품목 허가 신청 너무 많죠. 지금 너무나 많은 부분을 우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업계 최초 수출입 안전관리 인증 및 심사서 최고 등급 AAA 획득. 그쵸?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사용 권고, 레큐노라에 대한 사용 권고 획득이 됐죠? 그쵸? 셀트리온 변이 맞춤력 개발 착수에 코로나19 변이 대응 플랫폼 만든다. 이거죠? 진화형 코로나 레큐노라주 38개의 항체를 가지고 32번 항체 이걸로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레큐노라와 칵테일로 또 준비 중에 있고 셀트리온이 이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그쵸? 아일리아 아까 언급을 했죠. 3상 개시하고 끊임없이 램시마이스시 캐나다 판매 승인 북미 지역 진출 교두보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출시를 하고 있겠죠. 그 부분 또 줄수가 나왔었죠. 제가 언급했었죠. 자, 이렇게 보면 쭉 제가 한번 봤는데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명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프롤리아 바이시밀러 임상 3상 본격화. 그쵸? 이렇게 끝도 없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명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차를 두고 결국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반영할 겁니다. 이게 실적 찍히기 전에 먼저 반응하는지 그런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 그쵸? 앞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계속 끊임없이 체킹을 하면서 이런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 미중 패권 전쟁, 인프라 투자, G7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투자가 진행될 것 같은데, 이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안, 육해상 아시안 시크로드, 이 부분에 대비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미국 중앙은행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차트를, 셀트리는 오랜만에 차트를 하고요. 그 부분은 미중 패권 전쟁과 미국 중앙은행의 좀 깊은 이야기,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내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셀트리온 삼형제, 모처럼 삼형제가 차트의 모습과 수급이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참고하고 가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차트예요. 오늘 요 박스권 정확하게 뚫었거든요. 이 매물대를 뚫었어요. 이 매물대를 뚫었고, 다음 저지선인 여기 보이시죠? 60일선 초록색 선하고 그 다음 저지선에 지금 딱 매물대에 막힌 거거든요. 오늘 셀트리온은 5.84 상승하고 마쳤는데, 결국은 이제 이 매물대에서 안착을 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동안에 없었던 거래량이 동반이 됐습니다. 그쵸? 나이키 모양으로 거래량이 동반됐어요. 아마 이제 여기서 조금 줄어들더라도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좀 모멘텀이 모여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의 차트를 조금 더 언급할게요. 이 부분 있죠? 여기는 급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셔도 돼요. 좀 확대해 볼게요.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1선 이평선과 기존 여기 매물대에 맞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근처에서 안착을 하고 이제 다음 여기 그쵸? 이제 수출, 그쵸? 레퀴놀에 대한 수출과 램시마 SC, 레퀴놀아주, 그리고 유플라이마, 기존 산마, 미국에서의 시장과 확장과 2분기, 3분기, 4분기로 살수록 더 좋은 소식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트의 모습이 요 박스권을 오늘 지금 중요한 건 뚫어냈다. 요 박스권, 그쵸? 정확하게 이 매물대를 뚫어냈어요, 오늘. 그쵸? 그리고 꽉 차서 거의 끝났거든요. 꽉 차고 거의 살짝 끝났어요. 요 분봉 보더라도, 분봉 한번 보면 올라가죠? 이때 파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파셨고 박스권 하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빠져요. 그리고 오늘 거의 고점권에서 정착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번 보고 갈까요? 4.93% 상승했고요. 얘도 여기 요 매물대 61선 뚫어냈어요. 얘는 60선과 매물대 뚫어내고 거기 안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는 게 중요해요. 추세적으로. 근데 모멘텀이 쌓여질 것 같습니다. 왜? 얘네도 누르는 게 언제까지 누를 수 있을까요? 회사가 폭발적으로 가치가 성장하는 기업은 그 뼈대에 맞춰서 결국은 주가가 움직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차트 볼까요? 오늘 12.82% 상승했어요. 거래량도 많이 동반이 됐죠? 그리고 얘도 보면 지금 요 부분, 요 박스권 뚫어버리고, 그리고 요 매물대에 맞았다. 오늘 정확하게 요 매물대. 그 전 한 번에 뚫었어요. 전 얘는. 그리고 이제 121선 내려오고 있거든요. 좀 확대해 볼까요? 보이시죠? 요 매물대, 요 근처, 여기를 얘는 한 방에 뚫었어요. 그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비해서는 조금 가벼우니까 요 부분을 한 방에 뚫어내고, 여기 그 전 일봉상 매물대에 맞았고 121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거래량도 동반됐다. 그쵸? 좋은 모습을 제약도 오늘은 보였네요. 그쵸? 셀트리온의 수급도 좀 보고 갈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죠. 그쵸? 개인이 35만 4천 주를 매도했어요. 여기에는 우리 주주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계금, 사모펀드 다 들어왔었죠. 그쵸? 그래서 오늘 호가창을 좀 보니까 JP모건에서 쇼커버가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외국 기업 12만 5천 주 좀 더 있겠죠? 그러면 호가창을 보면 JP모건 서울에서 지금 들어왔는데 이게 쇼커버 물량으로 좀 판단이 돼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죠?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쵸? 공매도 누적 잔고 잠깐 보고 갈까요? 공매도 누적 잔고가 402,627주, 402,627주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누적 잔고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게 많을 땐 1,000만 주, 1,200만 주가 넘어갔었고 대차 잔고가 엄청 났었죠.